안녕하세요. 이제 2장 유아기 발달 특징과 아동 문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영유아기의 기본적 욕구와 문학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둘째 시간에는 삐아제 인지 발달과 유아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PPT 띄워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영유아기 발달 특징과 아동 문학 중에서 영유아기의 기본적 욕구와 문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삐아제 인지 발달과 유아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하면 메슬로 욕구 이유는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증과 소수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심리적 욕구, 지식과 이해 욕구, 자, 실현 욕구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삐아제 인지 발달과 유아 문학. 아마 삐아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0~2세의 감각 운동기. 감각과 운동을 통해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기다. 아동의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자극은 감각이고 반응은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난감은 이 세상에 존재 않는다고 인식하는 게 바로 감각 운동기죠. 대상 영속성 잘 아시죠? 그 전조적기는 2세에서 7세로 언어가 급격히 발달하고 상징적 사고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고 사물에 대하여 감각과 운동보다는 상징이나 상상, 모방 등을 사용하는 표상 능력이 증가한다. 그 상징놀이, 자기중심적 사고, 무랄로로 될 수가 있죠. 구체적 조작기는 논리적 조작이 가능한 시, 7세, 12세로 논리적 조작이 가능한 시기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물과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획득, 보존 개념의 획득, 유목 포함, 분류화, 수혈화 가능. 형식적 조작기는 12세 이후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경험을 이용하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이상주의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아마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영유아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림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삐아제 인지 발달과 유아 문학에서 감각운동기 출생에서 2세까지 해당이 되죠. 감각운동기는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 첫 번째 단계죠. 출생 후부터 약 2세까지고 이 시기는 영아가 자신의 감각, 그죠? 감각과 운동을 저술하면서 세상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므로 감각운동기라고 한다. 이 단계의 영아는 처음에는 원초적인 반사 행동을 하다가 손가락 빨기와 같은 자발적 행동을 거쳐 사물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 감각 운동기는 또 6개 하위 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어 전조작기. 전조작기는 전개념기로 2세에서 4세로 이와 같은 개념 일반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물의 유목과 그 요소를 혼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조작기는 이제 2세에서 4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물을 분류하는데 외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경향이 높죠. 토끼가 무엇이지? 토끼의 눈은 빨간색이다 하는 것처럼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적절한 그림책은 단순한 구조 유머가 있는 동물 이야기나 한상이 아니고 한상이 가미된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전조작기는 이제 삐아제의 전조작기는 전 2세에서 4세의 정개념기와 어 어 직관적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정개념기를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외적 기준에서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한 그림책은 아까 한상적인 요소가 가미된 얘기 좋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정개념기 유아들에게 단순하고 유머 있는 동물 이야기나 한상성이 가미된 이야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또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2세에서 4세니까 우리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봤을 때 자율성 이런 게 생기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글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뭐 정보 동화, 기억, 니은, 뒤끝이라든지 수세기 요런 동화를 들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삐아제 인지 발달의 두 번째 단계 4세에서 7세가 해당이 되죠. 직관적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역적 사고는 결핍됐다. 논리적이고 어떤 뭐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애들이 보면 가역적 사고는 결핍됐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건을 놓을 때 줄 때 이렇게 딱딱딱 붙여서 5개를 놓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똑같은 5개지만 길게 늘어났을 때 아이들은 길게 늘어난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이게 딱딱 붙인 것 같은 5개라도 그거는 더 작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역적 사고는 결핍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을 보면은 개별적 부분적인 경우로 일반화되고 사회화등에 도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한 가지 이상의 관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가지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자기 중심적 사고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기 중심 사고에 3가지가 있는데 물알론과 인공론, 실제론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알론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 모든 자연 세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알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공론은 모든 걸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삐아제 인지 발달에서 전조작기 직관적 단계에 자기중심 사고의 3가지 특징은 모랄론과 인공론, 실제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유아들은 의인화된 동물이나 무생물 사이의 구별을 성인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며 자연 세계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상동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그 한상동화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책으로는 고마타로의 악어도 깜짝, 치카에서도 깜짝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즐겁게 잘 읽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아까도 설명했는데 물알론과 인공론, 실제론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이 이제 삐아제 인지 발달의 자기중심 사고의 대표적인 특징이 물알론이고 인공론이고 실제론인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알론은 모든 사물은 살아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공론은 인간이 자연 현상을 창조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요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한상동화나 의인화된 동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연령별 특성에 따른 아동 문학에 대해서 보면요. 영아기 발달 특성에 적정하는 그림책은 0에서 2 세에서 영아 전기의 발달에 특정한 그림책을 보면요. 영아의 신체 발달은 분화의 통합과 과정을 통하여 세분화되면서 4에서 5개월 영아는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고 9개월 정 되면은 손가락으로 사물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신체 발달 영아의 그림책 다루 행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케단츠라는 학자는 영아의 행동, 그림책에 대한 영아 행동을 관찰했을 때 2, 4개월 영아도 그림에 시선을 주지만 손으로 접촉하진 않고 10개월 영아는 책을 잡고 입으로 가져가서 빨고 씻고 책을 흔들고 구기는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7, 8개월 영아는 양손을 이용 하드보드 책을 쥐고 책장을 열고 닫으며 책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8 내지 12개월 영아 신체적 조작하고 책 다루는 행동을 감수하나 시각적 주의 집중이 증가한다. 그리고 11개월에서 14개월 영아는 책장을 잘 넘기고 거꾸로 놓인 책을 돌려놓거나 그림을 바로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어떤 사람 그래요. 2에서 4개월 우리 모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처럼 그림책도 이렇게 보여주면 그림책이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 시선을 넘기는 거 따라서 아이들이 눈을 움직여서 영아들이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림책이라든지 그림책에 이렇게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0에서 12개월은 자극과 세상과 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굉장히 뇌 발달에 있어서 가소성이 큰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유아보다는 영아가 더 크죠.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아기에 어떤 뇌에 관련된 자극, 뭐 그림책을 들려준다든지 소설을 들려준다든지 이런 자극이 있을 때 내가 더 발달한다. 그래서 보면은 신경세포 회로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고 이런 유아기부터는 가지치기를 해서 뇌 수초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교육 한다 이렇게 너무 무리한 거는 좀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 뇌 감각 운동과 신체 운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제 전두엽 활동이 1세경 되면 늘어난다는 거죠. 추간이는 대뇌피질과 전두엽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부위가 생후 8개월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제가 그림책이 안정된 애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아가 주 양육자와 애착을 강화하는 순간에 매우 어떻게 보면은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내가 수초 현상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이 어떤 뇌 발달에 굉장히 그림책 읽기가 단순히 그림책만 아니라 영아의 그림책 읽기 활동이 굉장히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건 뭐냐? 그냥 단순히 그림책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모와 스킨십을 하면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그 그림책을 또 내용을 눈과 이 감각 운동기 그죠? 이 눈과 손 협업을 하면서 보면서 뇌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학자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그림책 읽기 활동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보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신체적 0, 3개월
신체적 특성, 사회정서적, 인지적 특성이 있죠. 우리 아마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 뭐 반사, 뭐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고 미소 짓고 뭐 모음 흉내를 내는 인지적 특성에서 4-7개월은 몸을 좌우로 굴리고 균형을 잡고 소리 나는 물건을 사회 정서적 특성에는 다른 아이에게 관심도 보이고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인지적 특성 그다음에 12개월에는 손바닥과 무릎을 잡는다든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관심 있는 물건을 잡는다든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미소를 짓고 심지어 입을 맞추기도 한다는 거죠. 거울놀이 많이 하잖아요. 돌 좀 된 애들 보면 거울 보고 하고 사람을 만나면 부모의 어깨에 머리를 묻는다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또 이제 12개월 되면 뭐 좀 엄마, 맘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이제 의사 표현이 강해지죠. 싫다, 뭐 아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머리를 흔든다든지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문학에 있어서 이제 아이의 발달 특성, 이 신체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정서적 특성에 기반해서 그림책을 선정하고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0-12개월의 그림책 선정 기준을 보면은 일반적인 기준은 영화를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 책의 외형이나 재질 등이 이 시기에 영화의 시지각 운동에 굉장히 좋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6개월 전으로 나눠 살펴보게 되는데 6개월 정도 아이에는 단순하고 큰 그림 혹은 밝은 색으로 디자인된 그림책, 보드북이나 두꺼운 책 혹은 침대에 세워서 펼 수 있는 책이라든지 헌급책, 애들이 또 뭐 이제 막 물에 젖지 않는 부드러운 비닐책 이런 그림책들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에서 12개월은 다른 아기 사진의 보드북이라든지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밝은 색깔의 청커북이라든지 공이나 젖병, 친숙한 사물 사진이 들어있는 책이라든지 침대 담요에 세우고 펼 수 있는 견고한 책, 플라스틱책 같은 비닐책 같은 모욕하면서 이렇게 어떤 모욕 기구처럼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막 깐깐 입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세척 가능한 책이라든지 가족 친구들 사진이 있던 작은 플라스틱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에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아기 발달적 기준을 고려하여 그림책을 선정해라. 그림책이 영아의 안정감을 토대로 마련하는가? 그림책이 양육자와 영아 간의 상호 애착 형성을 돕는가? 주인공이 0-12 영아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 주제나 소재가 12개월 영아 현재 특성을 반영하는가? 책의 열정 요소가 영시 발달수에 적합한가?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아 그림책을 선정할 때 이런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0에서 12개월 그림책 공유하기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시험 문제를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는 게 의도와 목적을 공유해라. 의도, 목적. 자, 아이가 그림책 읽고 싶어 하는지, 아이가 그림책 읽고 싶어 하는지, 이런, 또 엄마가 그림책 들려주고 싶은 편안함이 있는지, 이런 목적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림책 읽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지금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의도와 목적이 맞지가 않죠. 주의 공유. 함께 주의 집중하면서 joint attention 하면서 그림책을 돌려낸다. 그다음에 정서적 공유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면서 엄마의 포근한 선생님의 포근한 따뜻한 손을 느낄 수 있고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공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공유는 양육자의 눈과 영아의 눈이 그림책의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도와 목적 공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같은 의도. 아이도 이 책 너무 보고 싶어. 영화도 이거 궁금해. 엄마도
이 책을 들려주고 싶어. 이런 목적 공유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가 정서 공유는 가장 근본적인 공유의 태도로 그림책이라는 시 공간을 온전히 몸과 마음을 느낄 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그 속에서 영화와 깊은 정서적 공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애착, 안정된 애착을 하면서 영화와 부모도 같이 행복해준 아이에게 그림책을 들려주면서 우리 누구누구는 이게 어땠니? 누구 나왔지?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깊은 정서적 공유를 하면서 아이도 너무 행복해요. 엄마도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네가 잘 들어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히 살아서 좋아. 이런 정서적인 공유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아이와 부모가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림책 공유하기 원칙은 첫째, 시간을 정해라. 그래서 이게 시간을 공유하고 그리고 적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림책 공유를 시작하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영화에게 공동 참여자의 역할을 부여해라. 그래서 엄마 혼자서 이렇게 읽기보다는 아이도 함께 손을 잡고 책장을 넘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응해 주고 칭찬해 줘라. 그리고 다섯째, 아이를 지켜보고 흥미를 잃으면 중지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엄마들은 보면은 뭐 그런 엄마도 잘 안 계시겠지만 선생님 아이가 읽기 듣기 싫어하는데 막 아이는 다른 관심 분야가 다른 데에 있어서 막 기어가려 하는데 다리를 잡고 당겨서 "이거 끝까지 읽어야 돼.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 하고서 엄마의 그 삶의 철학을 아이한테 막 강요를 하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책 읽기가 무서워지는 거죠. 아이들. '엄마가 또 끝까지 읽어야 하는구나.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아이가 흥미를 잃으면 다음에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뭐 수능 세대도 아니고 수능을 치는 아이도 아니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림책 읽기는 정서적 공유가 더 중요하고 애착 형성 안정된 애착 형성이 중요하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그림책을 내가 읽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강박관념은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동문학교육 수업 듣는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부모 교육을 하실 때 그런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책 공유하기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마음을 막고 있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다. 행복한 문 열기는 양쪽에서 같은 문을 여는 거죠. 여는 거지. 누구 한쪽이 뭐 열고 닫고 해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공부할 때 우리 부모교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어 뭐예요? 말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말이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죠.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 어 아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우리가 인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터득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누가요? 학습자고 우리 자녀들이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억지로 했으면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그림책 읽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석 인정 퀴즈를 냈어요. 올바른 설명 모두 찾기. 첫 번째, 영화기 그림책 읽어주기는 그림책 공유하기이다. 주의 공유는 그림책을 공유하는 영화의 의도와 부모의 의도가 일치하는 공유이다. 그림책 공유하기는 주의 공유, 의도와 목적 공유, 정서 공유가 있다. 그림책을 공유할 때 만약 적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림책 공유를 시작해야 된다. 했었어요. 여기 답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림책 공유하기는 아까도 제가 읽어 드렸어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다. 어느 한쪽이라는 거죠. 우리 영아 그림책을 듣고자 하는 아이와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양육자가 똑같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양육자도 그럴 때 뭐 아이만 그림책을 듣고 싶지 않을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도 그렇죠. 내가 너무 바쁜데 그림책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뭐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걸 그냥 뭐 그림책을 읽긴 읽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건성건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도 그거를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어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좀 느긋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읽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행복한 문은 열리는 양쪽에서 같은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책 공유하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부모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또 어떤 부모님 제가 부모 교육 같은 걸 많이 가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본인은 한국 그림책을 하루에 몇 권씩 읽어 주고 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자기는 골고루 뭐 여러 장르의 그림책을 읽어 주고 싶어 하는데 뭐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만 맨날 읽으려고 한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책을 선정할 때부터 우리 서점이나 이런 데 그림책을 부모님들이 많이 사러 가시잖아요. 가시면 처음에 선정하는 것부터 아이가 선택하게 해라. 처음에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걸 선택하더라도 엄마가 옆에서 봐주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그림책에 대한 그런 게 또 재미가 없다고 느꼈을 때도 새로운 걸 볼 수 있고 해서 조금 엄마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좀 기다려 주고 시행착오를 아이가 스스로 겪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 교육도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5만 원어치 그림책을 산다. 뭐 3만 원어치 그림책 산다 하면 아이가 이제 그림책 가격도 보고 '엄마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 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자기가 산 그림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하는 것도 스스로 이제 책임감을 지는 그런 아이로 키워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읽는 아이가 있더라도 또 그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나중 되면 또 다른 쪽으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는 어떤 학문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 더 초등학교 간다든지 중학교 이렇게 학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제가 그림책 공유하기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 올립니다. 루즈벨트. 그대가 쓰이는 곳에서 그대가 가진 것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학부생도 있고 편입생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동영상 수업도 듣고 뭐 굉장히 근데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진 것으로 최선에 다하면서 한다면은 또 더 업그레이드 더 나은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 연령별 특성에 따른 아동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